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만나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주변 인간관계가 서서히 줄어들 수 있으나 사람들을 아예 마주치지 않고 살기란 불가능하지요. 노년으로 향할수록 우리는 혼자 잘 지내는 법도 알아야 하지만 사람을 만났을 때 인연을 소중히 하고 함께 즐거운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대화는 우리의 삶을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런 경험 한 번쯤 해보셨나요? 지인이나 친한 친구를 만났을 때 무심코 한 말 때문에 말하지 말거라는 후회하는 순간인데요.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서 했던 말 한마디가 상대의 마음속엔 두고두고 남아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오늘은 노후의 행복을 위해 우리가 절대로 남에게서 하지 말아야 하는 말 6가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셔서 풍요롭고 행복한 노년의 인생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듣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다른 사람에게 무심코 자신의 약점과 비밀을 드러내지 마세요. 누구한테도 자신의 치부를 굳이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옛 철학자들은 나의 약점은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하였지요. 말은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귀로 흘러들어갑니다. 살면서 어쩔 수 없이 약점을 얘기해야 할 때도 결코 전부를 드러낼 필요는 없습니다. 말을 하지 않는 것이 거짓말하는 것은 아니지요. 만약 우정이 깊지 않다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것을 꺼내요. 깊은 대화를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와 대화를 할 때에도 나와 관련이 없는 말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번 입으로 내뱉어 버리면 2번 다시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하지요. 이것은 살면서 매번 눈치를 보라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내가 이 행동을 해도 훗날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내가 이 상황에서 말하는 것이 적절한지 자신이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을 잘하고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주변에 인기가 있는 것 아닐까? 그런데 주변을 잘 떠올려 보면 수다쟁이처럼 말을 많이 한다고 인기가 좋은 것도 아니고 인정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괜한 한마디의 말실수가 여태껏 내가 만들어 온 이미지와 명예를 단숨에 깎아내릴지도 모르지요. 타인에게 들려주어도 괜찮은 말이 있고 감추는 것이 좋은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을 하다 보면 이 말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먼저 다른 사람들을 주의 깊게 지켜보면서 때를 기다려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통해 배워나가는 행동이지요. 사람들을 관찰하며 한 번 더 생각하면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이 말을 해서 공개해도 좋을지 비밀로 해야 좋을지 판단이 서게 됩니다. 슬픈 말이지만 많이들 공감하실 텐데요. 인간은 타인의 약점을 통해 위안을 얻고 자신도 모르는 새에 은근히 즐긴다는 말이 있지요. 이처럼 약점을 누군가에게 말해서 좋을 것은 없습니다. 나의 약점은 다른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가 아닌 스스로 극복해야 하고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나의 약점을 주변에 알리면 상대는 처음에는 위로해 주는 것 같다가도 돌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인간관계에서 상대는 갑이 되고 나는 을이 되는 것이죠. 동등한 인간관계가 아닌 한쪽이 우위에 선 관계는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사실 우리가 나이 60대가 넘어서면 누구나 약점이나 말하지 못할 비밀이 하나쯤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누군가에게 말할 필요 없고 자신을 반성하는 것에 쓰면 되는 것이죠. 답답한 마음에 주변에 널리 알리게 되면 결국 그것은 나에게 꽂히는 독화살이 됩니다. 사람들은 나의 약점을 결정적인 순간에 이용할 수 있죠. 누군가는 친한 친구이고 친한 지인인데 이런 말도 못 털어놓냐고 하지만
모든 것을 말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내 약점은 굳이 입 밖으로 알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사실 인간관계에서는 나의 약점을 조금 드러내면 상대방에게 친밀감을 높이고 공감을 얻기 위한 시도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은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한 말이 단지 그 사람에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더라도 말이라는 것이 자꾸만 옮겨다니고 전달될 수 있습니다. 나는 위로받고 싶어서 나의 아픔을 이야기하지만 그 이야기가 화살로 돌아올 수가 있는 것이죠. 나의 아픔, 약점, 실수는 흘러가는 세월 속에 흘려보내는 것이 더 현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을 만났을 때 호불호가 많이 갈리고 신념이 가득 들어간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의 기억을 살펴보면 있었을 것인데요. 여러분은 혹시 정치 이야기를 나누다가 지인이나 친구와 큰 소리를 내게 된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각자의 신념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죠. 하지만 이렇게 호불호가 있고 신념이 가득한 주제는 갈등을 유발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반적으로 이런 주제가 때로는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이유는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정치는 가치, 신념, 이익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개인의 신념과 가치에 따라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내가 옳니 네가 옳니 하는 토론과 같은 이야기로 새어나가기가 아주 쉽지요. 그리고 이상하게 이런 신념과 가치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다 보면 상대가 나와 의견이 다를 때 꼭 상대를 설득하고 싶어집니다. 이것을 인식하고 멈춘다면 정말로 현명한 사람이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멈추지 못하고 계속해서 말을 이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대는 가만히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상대도 상대의 신념이 있기 때문에 나를 설득하려고 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이야기를 나누는 모두가 자신 빼고 나머지를 설득하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노년이 되면 즐겁고 행복하기 위해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토론처럼 나누는 대화가 진정한 나의 행복을 위해서 그런 것일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이슈는 종종 국가, 사회, 경제 등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들었을 때 그것과 연관이 아주 조금이라도 있다면 민감하게 들을 수밖에 없는 일이지요. 예를 들어 대화를 나누는 상대방의 직업을 내가 알고 있고 그 직업이 마음에 안 들 때 그 직업에 대한 비하를 그 사람에게 하는 경우가 있나요? 대부분은 없을 것입니다. 생각나는 대로 말하게 되면 무례한 사람으로 비춰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이처럼 이해관계가 얽힐 수 있는 일, 생계가 따르는 일에는 서로 간에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토론은 종종 감정적인 요소를 포함하기 때문에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밀고 있는 후보가 내가 보기엔 가장 최고입니다. 혼자 좋아하는 것은 절대 문제가 되지 않지요. 그리고 나와 의견이 같은 사람과 이야기를 할 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별 생각 없고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좋다고 말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강요하는 것처럼 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화를 나누기보다 누가 더 맞는 말을 하는지 증명하는 쇼가 됩니다. 정치적, 종교적, 그리고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주제들에 대한 생각은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고 이를 존중하지 않으면 관계가 악화되는 지름길이지요. 물론 이러한 갈등은 건강한 토론과 의견 교환의 일부일 수도 있습니다. 서로 다른 의견을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통해 서로의 관점을 넓히고 발전시킬 수 있지요. 그런데 사람 사는 것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처럼 이런 대화를 할 때 좋은 방향으로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만약 어쩔 수 없이 이런 주제의 대화를 나누게 된다면
중요한 것은 상호 존중과 개방적인 태도를 유지하면서 대화를 이어나가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대화를 할 때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을 예방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가치관, 신념, 경험 등이 다르기 때문에 민감한 주제가 나온다면 다른 사람들과 의견이 충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견 충돌은 때로는 감정적인 논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인간관계를 손상시키기 무척 쉬운 것이죠. 무엇보다 평범한 이야기를 하다가도 호불호가 많이 갈릴 이야기로 향하게 된다면 대화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 주제에 대해 강한 의견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은 그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마음속으로는 꺼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대화의 흐름을 원활하게 유지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호불호가 많이 갈릴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다른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가벼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화의 목적은 상대방을 무작정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이해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의 재산 상태를 타인에게 일일이 말하지 마세요. 이것은 돈 자랑과도 같은 일이고 내 재무 상태를 상대에게 보고하는 일과도 같습니다. 친구나 지인을 만났을 때 집에 대해 자랑하거나 돈과 관련한 주제를 무턱대고 꺼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자랑하면 안 되는 것 중에 손꼽히는 것이 바로 돈일 것입니다. 많은 부자들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정말로 부를 많이 쌓았을 때는 알려질 수밖에 없었지만 넉넉히 살고 돈 때문에 아쉽지 않을 때에는 나만 말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몰랐다고요. 그들은 심지어 자신이 얼마를 버는지, 어디에 투자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하지요. 왜 그랬을까요? 재산에 대한 이야기는 질투나 경쟁심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질투는 정말 무섭습니다. 때때로 사람이 성장할 때의 원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사람 관계에서는 대부분 안 좋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투와 경쟁심으로 가득한 사람의 마음 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인간관계에서 갈등을 만들기가 아주 쉽지요. 물론 살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돈으로 누군가를 평가하고 심지어 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들에게 알려주어야겠다는 생각을 단단히 하면서 이야기를 꺼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렇게 입 밖으로 꺼내고 나면 나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연락도 올 수 있고 나는 마음이 편할지라도 듣는 상대는 불편하고 질투의 마음이 싹 틀 수 있기 때문이지요. 무례하고 이상한 사람들은 돈으로 상대를 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여러분은 그 사람의 마음을 전부 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런 쓰레기 같은 감정은 그 사람에게 돌려주고 나는 내 감정을 평온하게 만드는 것에 신경 쓰면 되지요. 실제로 내가 돈이 많이 생기게 된다면 크게 개의치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중요한 건 돈 자랑을 하면서 남들과 비교당하고 남들이 나를 우러러보는 것보다 내가 혼자서도 잘 먹고 잘 사는 것이기 때문이죠. 실제로 돈 자랑을 입 밖에 꺼내면 재물복이 다 나간다는 말이 있죠. 그러니 어떤 상황에서든 내가 먼저 돈에 대한 얘기는 절대로 시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돈을 자랑하는 순간 듣는 사람의 기분이 가라앉을 수 있지요. 이렇게 되면 이어나가는 대화도 불편해질 것입니다. 자칫하면 친구를 잃거나 심지어는 자신의 재산마저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갑자기 돈이 생긴 사람들에게는 이상한 사람이 많이 꼬인다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람은 대부분이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돈에 대한 욕심이 끝없습니다. 꼭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돈을 보면 가족이나 자식 생각이 먼저 나는 것이지요. 돈 때문에 인간관계가 망가지고 자신의 삶까지 손상되는 경우를 종종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돈은 내가 많다는 걸 남이 알아도 문제이고 내가 적다는 걸 남이 알아도 문제입니다.
만약 내가 돈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거절함으로써 친구와의 관계가 손상되거나 돈을 빌려주었지만 돌려받지 못해 친구를 잃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자신이 돈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도 인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일부러 돈이 너무 없어 보여도 사람들이 멀리 할 수도 있으니 적당히 꾸미고 적당히 쓰면서 노년을 행복하게 보내는 방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길 돈이 많은데 아무도 내가 부자인지 몰랐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내가 돈이 있다는 것을 알면 자유를 빼앗기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데요. 개인적인 정보는 사적인 영역에 속하며 이를 공유함으로써 불필요한 관심이나 간섭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생활에 제약이 많아지고 내 자신의 마음이 불안하고 불편해지는 것이 당연하지요. 그러니 돈이나 재정 상태에 대한 이야기는 타인에게 말할 필요도 없고 말해서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내가 이룬 성과를 입 밖으로 내세워 자랑할 필요 없습니다. 성과를 이루게 되면 자랑스럽다는 마음이 들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이 마음을 누군가에게 알려야겠다는 생각도 들 텐데요. 이때에 들뜬 마음을 잘 관리하는 것이 노년에 지혜로운 사람인지 아닌지의 갈림길입니다. 자기 재능을 세상 사람들에게 크게 과시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다고 하지요. 사람들은 타인의 재능과 성과를 보고 그것이 뛰어난 것일 때 겉으로는 칭찬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속으로는 부러움과 질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인간관계에 긴장이 만들어지지요. 특히 똑같은 프로젝트로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가 흘러들어가게 된다면 증오나 원한을 사게 됩니다. 자신의 뛰어난 재능, 그리고 크게 만들어낸 성과를 과시하는 순간 남들의 질투의 대상에 오른다고 봐야 합니다. 또 이렇게 성과나 재능을 자랑하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행동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다른 사람들의 관심과 인정을 받으려는 욕구로 비춰져서 나의 말에 정성을 잃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인간의 가장 큰 본능은 쾌락과 허영심을 만족시키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쾌락과 허영심은 타인과 자신을 비교한 우월감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함께 이야기를 나눌 때 어느 누가 뛰어난 재능을 가졌거나 정말 운이 좋아 성과가 너무나 좋았을 때 이 사실을 자랑하면 그것을 듣는 사람은 정신적 모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미움과 질투, 분노하는 마음은 어떻게든 잘났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보복하려고 하지요. 그래서 사실 이런 일이 내 입이 아니어도 어쩔 수 없이 드러났을 때는 우쭐한 마음이 들더라도 그것을 가라앉히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지속되는 성과와 재능 자랑은 자신의 성장과 발전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타고났다는 생각에 성과에 안주하고 자만하게 되면 앞으로 나는 더 큰 일을 할 사람인데도 더 나은 성과를 이루기 위한 노력과 도전을 소홀히 할 수 있지요.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을 활용하되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갖고 성공한 사람이 있어도 존경받지 못하고 오래 못 가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를 사면 불행한 일을 당할 가능성은 자연스레 높아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이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인생을 훌륭하고 지혜롭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 가족이나 친구처럼 가까운 사람과의 갈등이나 비밀은 절대 말하지 마세요. 특히 우리는 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친구나 지인에게 도움을 받거나 단순히 털어놓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다고 해서 남에게 털어놔봤자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런 말이 있지요. 가정 문제는 가정 내에서 해결해야 한다. 맞습니다.
가족 문제를 외부에 알리는 순간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더욱 늘어날지 모릅니다. 그리고 말은 듣는 사람들에 의해 의도와 달리 전해지기가 정말 쉽습니다. 가족 간의 문제에 대해 지인에게 털어놨을 때 상대방은 동정심을 보일 수 있으나 시간이 지났을 때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 정도로 심각했던 것은 아닌데 정말 크게 문제 있는 가족처럼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경우도 꽤나 많은 일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모두 붙잡아서 일일이 해명하는 것은 그리 간단한 일도 아니고 가능한 일도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 가족 간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리고 비밀이 있다면 그것은 꼭 지키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해결 방법을 꼭 찾고 싶다면 심리 전문가나 상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주변에 털어놓는 것보다 더 명쾌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친구의 비밀을 남에게 절대 전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가끔 가까운 사이라고 해서 선을 넘는 행동을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흔히 비밀이라고 말하는 것들은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거나 그 사람이 밝히고 싶지 않은 어떠한 약점인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누군가와 이런 이야기를 뒤에서 나누게 되면 친근해지는 감정이 들 수 있는데요. 하지만 대화를 나누는 상대방도 불안할 것입니다. 저 사람은 남 얘기를 저렇게 잘하는데 뒤에서도 분명 내 얘기를 할 거야. 내 얘기는 절대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 친구의 비밀을 털어놓는 것은 가까운 사람들과 신뢰를 깨는 것과 같지요. 신뢰는 소중한 자산이며 이를 깨뜨리는 것은 장기적인 인간관계에 손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비밀을 누설하면 가까운 사람들 사이의 신뢰가 훼손될 수 있는 것이죠. 인간관계에서 굳이 긴장과 갈등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친구의 비밀을 말하면 그 문제가 확대되거나 왜곡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가 퍼져나갈 수 있고 퍼져나갈 때는 그 문제가 더 크게 확대되어 처음 말한 사실과는 완전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이는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 있지요. 이렇게 봤을 때 어찌 보면 요즘은 타인의 비밀을 아는 것도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나도 모르게 남에게 전달할 수 있고 그 사람의 마음이 편하자고 털어놓은 것이겠지만 내가 의도치 않게 사건에 휘말릴 수 있을 것입니다. 보고 싶지 않은 상황, 알고 싶지 않은 상황, 이런 것들은 내가 그걸 알고 있을 때 겪어야 하는 어색함과 불편함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현명한 사람들은 우연히 타인의 비밀을 알아챘을 때에도 굳이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니면 모른 척 한다고 합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노년을 위해서는 입 밖으로 가족과 친구처럼 가까운 사람의 비밀을 털어놓지 않는 것이 현명한 말년을 보내는 길입니다. 내 마음을 써서 무언가를 베풀었다면 굳이 생색내지 마세요. 입만 열면 자랑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본성 때문이 아닐까 하지요. 그런데 이런 자랑을 들어주다 보면 피곤하다는 기분 느껴보셨을 것입니다. 생색내는 것은 겸손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인 행동으로 비춰질 수 있죠. 좋은 일을 하고서 좋은 말을 못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으며 인간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반적으로 베푸는 행위는 순수한 의도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내 입으로 선의를 베풀고 생색내는 것은 그 순수한 의도를 흐리게 할 수 있지요. 예를 들어 친구와 같이 밥을 먹었는데 친구가 지갑을 놓고 와서 내가 밥값을 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친구가 지갑을 놓고 온 적이 없었다면 굳이 생색내지 말고 하루는 내가 베풀 수도 있는 일이지요. 이것을 생색내면 오히려 나중에는 내가 더 부끄러워집니다. 선행을 했다면 내 마음 안에서만 느끼며
굳이 타인에게 밝히지 않아도 됩니다. 무엇보다 크게 생색내는 것은 상대방에게 부담감을 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나에게 도움을 받아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내가 입 밖으로 생색내는 말을 하는 순간 감사의 마음을 퇴색시킬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색내는 것은 자기 만족을 위한 행동일 수 있습니다. 베푸는 행위를 했을 때에는 상대방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 마음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진실한 마음으로 선한 일을 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선행을 베푼 이후에는 남들에게 자랑하지 말고 내 행동의 의미를 느끼며 스스로에게 만족해 보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노년을 혼자서도 행복하게 보내는 사람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 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떤 말을 하느냐가 나의 행복과 품격을 결정짓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어떤 말을 하지 말걸 하면서 후회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런 경험을 함께 댓글로 나눠주세요. 다른 분들께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보세요. 함께 나눌수록 행복한 노년이 됩니다. 이상으로 인생의 지혜였습니다. 항상 풍요롭고 행복한 여러분의 노년을 응원합니다.